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강의는 한 2, 30분 정도만 할 예정이고 우선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나마 창업부터 폐업까지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창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창업 아이템 선정, 네 번째는 기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우선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분들이 많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초기 쪽에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창업이란 처음에 가졌던 가설을 검증해 나가면서 좀 성장을 시켜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은 나의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하면은 효율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는 이 기준은 좀 법인 설립으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는 우선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고객을 찾고 근데 그 과정을 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면 이제 그동안 좀 막 저축하고 이렇게 모았던 쌈짓돈을 쓰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시장을 검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유저를 확보했을 때, 그래서 뭔가 이 비즈니스에 이제 고객이 있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때 좀 법인 설립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이제 시작할 때 신사업 추진이랑은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보면 일단은 뭐 컨셉을 잡고 제품을 개발하고 알파, 베타 테스트를 하고 제품을 출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기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LG에서 뭐 스타일러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보유한 고객이기 때문인데 스타트업은 다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게 고객 발굴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저도 국내에서 엑셀러레이팅을 해봤지만, 좀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되게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이론인데, 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실제로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고객 발굴이라는 거를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가면은 굉장히 좀 초기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개발 프로세스라고 이제 스티브 블랭크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데 사업 모델에 대한 고객 반응을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인가? 거기서 아니라고 나왔을 때는 다시 계속 내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신사업 개발이랑은 완전 프로세스가 다른데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 고객이 없기 때문에 좀 고객을 찾아가는 과정을 초반에 한 1, 2년 정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팀 역량 그래서 뭐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내가 개발을 잘하면은 마케팅을 잘하는 코파운더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잠재력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는 메타버스가 되게 좋았죠. 시장이 너무 좋았고 IPO도 됐고 근데 지금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아마 펀딩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잠재력도 되게 중요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 어쨌든 수익 모델이 있어야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오늘 첫 폐업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따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제가 직접 썼던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6개월 만에 접었어요. 근데 업계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6개월 만에 접은 사람은 처음 봤고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했는데 제가 그래도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서
뭔가 제가 실수를 했을 때, 아, 이게 아니라는 거는 좀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접고 나서 좀 깨달은 거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션이 강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의 이제 창업 미션이 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창업했을 때는 앱 개발이 엄청 유행이었고, 저도 앱을 하나 개발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뭔가 이제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고 했을 때, 아, 이거는 인생을 걸 정도는 아니구나.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교훈은 창업을 하려면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미션, 그러니까 Y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션에 대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되게 뭐 그 동영상 기반이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헤비한 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돈 5천만 원이랑 지원 사업 5천만 원 이제 정확히 1억을 쓰고 접었는데 뭔가 고객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앱 개발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리고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좀 그 말을 안 듣고 먼저 앱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서 어차피 그 앱은 몇 달 만에 없어질 앱인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직접 깨닫기 전에는 못했던 것 같고 이제 가장 후회하는 거는 그때 iOS를 만들고 안드로이드까지 런칭을 했는데 그때 마침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그 iOS에만 출시를 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걸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못 들어가게 해서 사람들이 더 그걸로 인해서 마케팅이 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iOS를 만들고 안드로이드를 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 가지고 충분히 테스트해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제품은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엑셀러레이터를 했지만 좀 MVP 만드는 걸 잘 몰랐고 세 번째는 시장의 타이밍과 역행하는 아이템이었어요. 저는 소셜 앱이었는데 제가 창업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은 6개월 만에 못 접고 한 1년은 헤맸을 것 같은데 다행히 시장에서 이제 그 제가 기획했던 오프라인 이벤트를 계속 못하게 되면서 접었고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비즈니스 모델보다 그 시장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좀 그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팀빌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좀 투자자랑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제 아이템을 듣고 어떤 VC 분이 그것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너가 잘 만들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사실 했어요. 그래서 좀 투자자를 더 먼저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저랑 계속 같이 갈 팀이 중요했는데 팀 빌딩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개발자분을 좀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법인 설립을 왜 했냐면 저는 그 개발팀한테 액면가로 10% 지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지분의 가치가 0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지분으로 개발자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게 저의 이제 실수가 아니었나. 그래서 6개월 만에 접긴 했지만 그 전에 준비했던 과정은 1년이었고 총 1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네,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또 강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잡무에도 철학이 있다는데 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 어,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서 그 다시 회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창업을 경험해 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신 뭐 제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이려면 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투자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투자를 받았을 때 일단은 그 투자자분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기획서를 이제 면밀하게 쓰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을 끌어내는 것까지도 굉장히 창업가에 큰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대출과 투자 사이에 고민하게 된다면은 엔젤 투자나 뭐 초기 투자를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 창업 패키지가 최대 1억인데, 저는 5,6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주변에도 한 5, 6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있고, 근데 여기는 자부담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 그리고 윤민창이 투자재단이라고 이제 그 회장님? 네. 네. 신준 회장님인가? 순준. 순준, 네, 순준 회장님. 제 강의는 못 들어봐서. 아무튼 그분이 하는 윤민창의 투자재단은 또 좋은 거는 여기는 이제 투자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투자금이긴 하지만 좀 초기 창업가들한테 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도 되게 간단하고, 어,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지원 사업을 같이 설명드리냐면은 여기는 MVP 검증하기 전에도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주변에서도 이제 투자받은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초기에 지원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선정인데요.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에서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라서 다 아는데 왜 못할까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준성님은 매일 켜는 앱이 있나요? 뭐 매일 그러니까 매일 한 번은 켜게 되는 앱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어, 근데 저 알람에 매일 키고요. 알람이. 네, 알람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람은 제가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달력, 구글 캘린더 매일 음, 들어가고, 노션 매일 들어가고, 음. 주로 업무 관련된 거 매일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음악 들으니까 애플 뮤직 음악 어, 관련한 거랑, 너무 많이 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그 네네. 정도 매일 키는. 저는 좀 토스를 매일 쓰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다른 은행 앱보다는 시간이 확실히 적게 걸리니까. 근데 최근에 뭐 우리은행 같은 데도 이제 페이스 아이디로 하면서 좀 더 빨라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금융 관련 앱을 하나 킨다면은 토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토스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우선 토스 이승원 대표님도 한 토스 하기 전에 7개, 8개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나온 글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이승 대표님도 울라불라라는 소셜 아이템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셜 아이템이 되게 아직까지도 많은 창업가들이 집착하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이 우리 앱을 플랫폼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게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소셜 관련된 걸 했었고,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기가 어려운 게 소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 사례로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 아이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자가 아니라 이제 고객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데 초반에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게 저는 초기 창업가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고객을 못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쓸데없이 막 돈을 들여서 앱을 만들었던 건데 토스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객을 수요를 찾았죠. 그래서 우선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 아이템을 어떻게 검증할지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은 주변에 창업을 해보신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스티브 블랭크 사례에서 보면 우선 밖으로 나가라. 진실은 사무실 밖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지원서 쓰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있어봤자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막 우리끼리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빠르게 보완하고 반영하고 실험하고 테스트하라. 그래서 이게 어 되게 읽기는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50명 인터뷰. 뭐 이런 좀 목표를 정하면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인터뷰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초반에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해서 지인들이 저한테 좀 듣기 좋은 얘기 해줬던 것 같고, 제가 사업을 접었던 건 사실 저는 코로나라서 막 서울에서 이제 모임이 안 돼서 제가 김해까지 갔어요. 부산 옆에 김해까지 가서 그때 당시에는 뭐 서울 외에는 또 이제 오프라인이 출입이 가능한 데도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실제로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들이 제 앱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결심했죠. 아, 이건 접어야 되는구나. 이번 아이템을 적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뭐 주변에서 얘기하고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제 마음이 변하기 쉽지 않은데, 고객을 만났을 때 좀 가장 현실을 이제 마주하고 이제 현명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서 초반에 이게 될까가 고민될 때는 일단 200명을 만날 계획을 짜시고 200명 중에 150명은 거절할 거니까 50명만 인터뷰를 해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의 반응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도 고객 인터뷰 요약서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도 사실 제가 창업했을 때는 못했는데 지금 다시 한다면은 이런 거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창업가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하게 되는데 고객 인터뷰를 뭐 적어도 30명에서 50명을 만나고 거기서 뭐 그분들의 뭐 프로파일 그리고 인터뷰 했을 때 이제 답변이 어떤 건지 그 과정에서 찾게 된 고객의 페인 포인트 좀 이런 인터뷰가 실질적으로 좀 초기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 이거는 그 에듀이메이크라는 이제 큐마켓이라는 앱을 하시는 이제 창업가인데 이분들은 최근에 시리즈 B를 거의 클로징했다고 들었고 근데 제가 이분들 보고 좀 느꼈던 거는 대학생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현명하게 시장 테스트를 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아는 분이 여기에 이제 조인을 하셔서 이 대표님도 만나서 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인하대에서 학생 창업을 하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이제 떡볶이를 직접 사 먹기 너무 비싸고 그래서 자취방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사러 가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니즈가 있어서 이제 그 친한 분들끼리 이거 한번 이제 사업으로 해볼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니즈가 있는지 구글 시트로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인 거죠. 구글 시트를 가지고 이제 학교 게시판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플랜카드를 이제 걸어서 학교 내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창업 뭐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작은 구역에서 내가 독점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럴로 퍼지기가 제일 쉽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뭐 그 지역을 넓혀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휴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뭐그 와중에서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첫 번째 창업으로 이제 시리즈 B까지 가신 경우니까 시행착오를 다른 창업가들보다는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초기에 창업 아이템 어떻게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을 받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창업진흥원 공식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우연히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창업진흥원 원장님이 제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 출판사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걸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추천해 줬을까? 이제 보니까 좀 창진원에서 그 주관하는 사업들의 그 사업 기획서 내용이랑 제가 썼던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게 제 책의 목차거든요. 그래서 문제인식, 해결책, 시장 잠재력,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 성장 전략, 팀 역량. 그러니까 저는 7개로 나눴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창업가들 뭐 500명 정도는 더 만난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이제 모두 사업 기획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셨고 제발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7가지만 쓰면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기지 않을까 해서 이제 7개로 했고 그래서 진짜 좀 시간을 아끼고 싶고 페이퍼워크를 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 이 7가지에 대해서 한 장씩만 써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창업대학 패키지도 사실은 이 7가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만 하면 쉽기 때문에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사업을 하면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이 7가지를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이제 쓴다고 했을 때 결국은 왜 쓰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우선은 투자 유치. 그리고 요즘에는 팀 멤버 영입에도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팀원들도 결국은 몇 년을 함께 할 건데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여기서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팀 멤버를 영입하려면은 잘 써진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 또 경진대회 지원 사업 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무조건 기획서를 쓰기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적마다 결국은 누군가를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 그 청중의 입장에 생각하고 또 결국 설득이라는 거는 정보 전달이랑 다른 게 이제 스토리가 재밌게 읽혀야 되고 지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2가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텔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설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그 수많은 경진대회나 심사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뭐 그 지원서를 한 50개를 본 적이 있어요. 50개를 보게 되면은 지원서 한 개당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못 보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이제 할 때 되게 설득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서를 좀 뭐 관심 있으면은 당연히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이제 한 2, 30분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청중들이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스토리로 좀 소설처럼 기승전결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7단계는 우선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근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제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은 돈을 어떻게 벌 건지,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그 다음은,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성이 좋고 하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진입장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경쟁사가 나와도 우리는 이런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 팀이어야 되는지가 이제 설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성장 전략에 대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네, 마지막이 이제 클로징인데, 마지막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가치를 전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미션으로 이제 끝나면 결국은 스토리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면은 오프닝은 그 관심 유발.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나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공감이 되겠죠.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청중들이 나와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당긴 역할을 하고, 이제 본론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우리가 얼마나 잘 될 건지를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좀 감동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이제 미션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그렇게 이제 지금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장표가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가장 효과적인 IR도 최근에 VC들하고 얘기했던 거는 한 20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정도 IR 하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20분 지난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하고 그다음 Q&A를 하면서 이제 청중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여기도 이제 똑같은데 문제 적합성, 시장성, 수익성, 실현 가능성 이제 이 네 가지를 꼭 담아야 하고 그래서 문제 인식, 해결책, 시장 잠재력, 비즈니스 모델.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그 어떤 분이 질문지 써주신 거를 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내가 뭘 제공했고 그 대가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도식화해서 표현하면은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간단한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피치덱도 찾으면 아마 나오실 거거든요. 근데 제 책에도 담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래를 내가 만들어주고 거기에 수수료의 10%를 가져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익을 가져오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경쟁 우위. 경쟁 우위에서는 네, 보통 타겟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몇 가지를 좀 작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쟁사 대비 어떻게 다른지를 좀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장 전략인데 성장 전략은 이제 보통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확장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맨하탄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이제 같은 BM을 이제 지역으로만 확장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뭐 엔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뭐 중동에서 이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모바일 재배일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이제 스마트 화분으로 이제 원격 관리하는 걸로 했다가 그 딸기를 재배하는 스마트 농장을 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조그맣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피버팅을 통해서 밸류 체인을 확장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했던 사례로 이제 엔싱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이 팀 영향인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이제 7가지를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 방금 이제 작성한 7가지는 이제 뭐 사업 제안서 쓸 때 이제 많이 작성하실 건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이제 초기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거는 그냥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인터뷰하고 좀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은 계속 PPT 장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좀 뭐 주 단위로 계속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캔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초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기획서 작성이 어려우실 텐데 나 스스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즐겁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는 결국은 이제 청중이 누구인가, 역지사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